네, 안녕하세요. 미가쌤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미국과의 그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본인들도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인데 그 핵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도 어떤 그 감정에 쌓였던 그 감정 그런 것도 반미 감정이 많이 작용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네, 그 미국과의 어떤 반미 감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친한 형제 관계 같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대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대립은 그 전부터 쌓아있던 반미 감정이 좀 많이 드러난 상태예요. 예전에는 이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의 간섭이 되게 많았던 나라였어요. 한 300년간을 거의 뭐 러시아도 와서 간섭하고 영국도 와서 간섭하고 결국 그런 어떤 그 내정 간섭에 대한 불만, 자기 민족이 이제 자립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외국의 간섭을 되게 많이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53년도에 그러니까 친미 쪽 대통령, 그러니까 친미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그런 와중에 거기에 대한 미국의 감정이 더 드세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쪽 사람들이 결국 그 미국을 악마화하면서 그때 선출됐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슬람이라는 걸로 통합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그 나라의 어떤 방향이 상당히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독재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핵에 대한 그걸 포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가진 그런 이유도 들어가죠. 6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보고 너희들이 만약에 핵을 포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계속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폭격을 막 당하고 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끝까지 간다.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물론 그 미국이 이번 전쟁에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뱅커 파괴용으로 나온 B2 그거를 지금 써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그 회의에서도 중간에 그냥 미국으로 백악관으로 돌아갔죠. 그게 이란에 대한 그 폭격 여부에 대한 결정이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 최근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이 생기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드렸죠. FBI 국장 캐시 파텔이 2020년도 그 미국의 그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고 한 2만 명 정도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중국인에게 투표를 하게끔 했다는 운전면허증 제작 및 우편 투표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도 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냥 오묘하게 떨어지고요. 우리는 어때요? 6월 26일 날 국제선거감시단의 부정투표에 대한 폭로가 그날 이루어지기로 미뤄졌죠. 그게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3848이라는 행정명령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 선거에 외국의 간섭이 있을 경우 전 세계 어떤 국가든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수사도 하고 또 제재도 하고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군사재판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 스페인하고는 좀 달라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미국 선거에 직접 개입한 건 아니고 그 나라가 그런 부정투표가 있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개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중국뿐만 아니고 또 그 선관위, A웹 뭐 이런 것들이 미국 그 투표에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또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칠 때는
우리나라는 결국은 거기에 연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문제가 터트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같이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뭐 미국이 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네, 원인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네, 안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의 그 선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굉장한 그 무시 그리고 패싱 네, 이거 완전 개망신이죠. 네, 그걸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가려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이용하려고 한다면 연락을 했던가 하기 싫어도 뭔가 방법을 바꿨을 텐데 이거는 정말 의도적인 무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여요. 하다못해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해협을 그 길목을 막아서 그 배들이 그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던가 아니면 GPS 교란 작전을 해서 배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막 서로 충돌을 하거나 뭐 굉장히 그런 위협을 가하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같이 이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또 굉장히 크게 확산될 상황이에요. 이거는 협상이 아니면 일단은 핵을 이번 참에 완전히 없애서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갈 확률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거를 트럼프를 굉장히 비난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미국이 왜 개입하냐? 왜 이스라엘에 뭐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중동 지역의 핵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다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미국에 끼치는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지켜본다면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그게 폭로가 되고 미국에서 움직이는 동시에 우리나라까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미국에서 그걸 터뜨리는데 자기네 나라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도와주겠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예, 우리나라 선관위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자꾸만 뭐 희망 고문한다 그러는데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그래서 하루빨리 그 문제가 터져주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고 그 스페인처럼 그렇게 폭로가 됐을 때 온 국민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는 조금 도움 필요하죠. 네, 어떤 이슈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게 이슈화가 되고 폭로가 되더라도 미국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마 방송을 별로 안 해주거나 다르게 왜곡돼서 방송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그 터짐과 동시에 진실을 알리면서 뛰쳐나가야 되죠. 진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언론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해외에서도 너무나 그 망신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낯이 뜨거워가지고 이번에 G7에 원래 배우자가 갔을 때 정장 차림으로 거의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슨 한복을 김혜경 그 한복을 그렇게 입고 왔는데 근데 이제 뭐 외교적인 성과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마치 그 한복을 입고 와서 우리나라에 뭐 미를 알렸다는 듯이 언론에는 그따구로 나가고 있죠. 뭐가 중요한지 옷을 뭘 입은 그 뭐가 중요해. 그걸 뭐 우리나라에 한복을 알린 게 뭐가 중요해. 문화 행사가 아니잖아. 문화 행사가. 그럴 때는 그냥 정장 차림으로 가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복을 봤지만 여러분 보실 때 그 컬러감이 코디가 안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빨간색, 녹색 막 이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소화하기 힘든 색이거든요. 그 보색 대비잖아, 보색 대비. 그 우리나라에 옛날에 베네통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막 빨갛고 노랗고 흑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입는 그 강렬한 색깔. 그게 모델들도 소화하기 힘든 색이거든요. 그래서 좀 꺼리는 색인데 거기 코디는 뭐 어쩌자고 그렇게
녹색에 그냥 빨간색 기세. 야, 나 진짜 그거 보고서는 너무 안 어울려, 너무 안 어울려. 뭐 사람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색감 자체가요, 그 되게 튀는 색이거든요. 그게 소화하기 되게 힘들고 그 고상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색이에요. 네, 원주민들이 입었던 굉장히 그 동물적인 동물적. 김건희 여사님의 한복을 입은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돼서 그냥 얼굴 빼고 그냥 외모 빼고 옷만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비교가 돼요. 굉장히 그 고상하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제가 요번에 참 여러 가지로 눈 뜨고 못 볼 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라도 저는 그런 거 안 입을 것 같아. 그런 옷을 누가 입으라고 주면은 성질 낼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원주민이야? 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 유대교, 그 유대인들이 약간의 그 신비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같은 거, 이제 기독교적인 예언, 그러니까 유대교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트럼프를 굉장히 그 메시아처럼 이스라엘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 선택된 자다. 즉 그리스도를 뜻하는 평화의 왕자라는 칭호를 트럼프에게 줬습니다. 그 유대교의 그 신비주의에 굉장히 트럼프를 신격화하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깔려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에 방송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방송을 하고요. 다음 또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제가 영상으로 짧게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도 미국과 함께 부정부패 그런 걸 청산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힘내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